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8.56%의 유권자 여러분께 축하를, 그리고 47.83%의 유권자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호TV 채널을 방문해주신 구독자와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감기, 곧불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지난 가을에도 전화를 받았고요. 또 겨울에도 받았고, 날씨가 풀려가니까 또다시 전화를 주십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에 나타나는 감기 현상 또는 곧불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동차가 감기가 든다, 자동차가 곧불이 든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은 저한테 주시는 전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변속 추격입니다. 자동차에서 변속 충격이 생기면 주로 언제 생깁니까? 아침에 시동 걸어서 운행을 하면 변속 충격이 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변속 충격의 강도가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그것이 환절기병입니다. 감기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감기를 든다. 그러면 그 감기는 언제 오느냐? 기온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운행하던 자동차가 8월로 접어들면서 변속 충격이 옵니다. 또 8월에서 9월로 갈 때도 변속 충격이 옵니다. 역시 9월에서 10월로 갈 때도 변속 충격이 옵니다. 마이너스 5도, 10도에 있던 기온이 영상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또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보다 1월 달 날씨가 추워졌습니까? 더워졌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더니 변속 충격이 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환절기병이라는 얘기입니다. 1월 달보다 2월 달이 날씨가 좋았습니다. 역시 변속 충격을 가지고 삽니다. 매일 받는 전화의 주 내용이 변속 충격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더라, 그런데 낮에는 가다 보면 없어지더라, 약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변속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99%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은 모두 다 변속기의 원인으로 변속 충격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릅니다. 왜? 여러분들은 변속기로 생각하고 변속기를 교환도 했습니다. 변속기 오일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라. 그래서 정비한 곳에 가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 전이나 후나 똑같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하면 스캐너를 보면서 온도 센서를 한번 바꾸십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온도 센서를 또다시 바꿉니다. 결과는 같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오토미션 고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고쳐야 돼요? 뭘 갈아야 돼요?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환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면 기온의 변화가 생기죠. 기온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엔진이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날씨가 추울 때 흡입하는 공기의 양, 날씨가 더울 때 흡입하는 공기의 양, 즉 10도일 때 흡입하는 공기의 양과 15도일 때 공기를 흡입하는 양, 반대로 15도일 때 공기 양보다 5도일 때 빨아들이는 공기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곧 자동차의 엔진이 공기를 몇 리터를, 몇 cc를, 얼마만큼의 양을 흡입해서 압축하고 폭발시켜서 동력을 발생시키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에 의해서 변속 충격이 온다, 이것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변속 충격 뭘 고쳐야 돼요? 엔진이란 말이에요. 엔진에서 공연비가 잘 맞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파워 밸런스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곧 파워 밸런스가 일정한가,
어느 시린더는 이것보다 힘이 더 좋죠. 약하고 더 약하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의 길이만큼의 높낮이만큼의 시린더별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다르고 폭발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빨아들인 공기의 양이 다른 것을 균일화시키기 위해서 ECU가 이렇게 줄여서 손가락 높이가 비슷해졌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변속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여름철보다요 날씨가 추워지면 즉 가을로 가면 변속 충격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름철보다 공기 밀도가 높은 기온의 온도 가을입니다. 여름철에는 공기 밀도가 100이었다면 기온이 내려가면 120, 130, 140 공기 밀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공기는 단위 시간당 피스톤이 내려갈 때 흡입한 공기의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ECU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압축할 때 즉 각속도입니다. 어떤 쪽은 빨리 돌고 어떤 쪽은 약하게 돌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동차가 4개의 시린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1번이라고 할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 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인 양, 2번에서 빨아들인 양, 3번에서 빨아들인 공기의 양, 4번에서 빨아들인 공기의 양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1번에서 빨아들인 공기의 양은 작아요. 2번, 3번, 4번 쪽에서는 빨아들인 양은 1번보다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압축하죠. 흡입, 압축합니다. 압축할 때 덜 빨아들였으니까 압축할 때 피스톤이 빨리 올라갑니다. 여기는 많이 빨아들였으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어때요?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피스톤이 천천히 올라간 쪽은 연료 분사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점화시기로 본다면 지각 점화시기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변속 충격이 온다 이겁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날씨가 더운 계절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빨아들이는 공기의 양이 어떤가요? 1번에서는 빨아들인 양이 작아요. 2번에서 빨아들인 양 어때요? 1번보다 많죠. 3번에서 빨아들인 양 작죠. 어쨌든 간에 1번 시린더보다는 2, 3, 4번이 더 많이 공기를 빨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빨아들였습니다. 덜 빨아들였고 많이 빨아들였어요. 압축할 때 많이 빨아들인 쪽은 늦게 올라간다. 피스톤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 ECU는 거기에 맞춰서 연료 분사를 줄여서 공연비를 맞추는 겁니다.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제어를 하잖아요. 아까도 연료 분사를 줄였어요. 그런데 ECU는 분사량을 줄이고 분사 시기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갈 때는 압축 시의 강도입니다. 파워 밸런스가 엔진 부하로 작용합니다. 스캐너를 볼 때 엔진 부하, 엔진 토크 제어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높을수록 변속 충격의 강도가 더 세고요. 날씨가 추운 계절에서 더운 계절로 가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니까 어때요? 추울 때보다는 공기를 덜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된 게 뭐예요? 공기량 값이 줄어든 겁니다. 겨울철보다 즉 더웠던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갈 때는 연료 분사량이 충분했어요. 그나마. 그런데 추운 계절에서 더운 계절로 바뀌는 순간에는 연료 분사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분사를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덜 빨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연료 분사를 줄이는 제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운 계절보다는 더운 계절에 훨씬 더 작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연료를 많이 분사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변속 충격이 거의 없었어요. 10월로 가면서 변속 충격이 나타났어요. 또 10월 달에 변속 충격이 없었는데 11월로 가면서 변속 충격이 더 심해졌어요. 그때는 피스톤이 올라갈 때, 압축할 때 생기는 출력의 크기를 보고 연료 분사를 줄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는 가령 1월 달보다 2월 달에 날씨가 더 따뜻했어요. 2월 달보다는 3월 달에 날씨가 더 따뜻했어요. 그때는 냉각수 온도가 작용을 해서 공기를 덜 빨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ECU는 연료 분사를 충분하게 하고 싶은데 공기 밀도가 낮은 것, 그 이유 때문에 연료 분사를 줄이는 겁니다. 연료 분사를 줄이다 보니까 또다시 정상적인 분사 타이밍에 어울리지 않는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 충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제가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보고 뭐 별 방법을 다 했었어요. 무척 고민을 하다가 다 덮어버리고 제가 손짓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자. 손가락으로 밀어버려 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것이고, 밀지 않고 그 헷갈리는 설명을 들으려고 애쓰신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의 토크 제어량과 엔진 부하값이 예전보다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줄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로 압축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엔진 RPM이 균일한 RPM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동차가 750rpm이 정상인 상태로 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 보니까 800에 가 있어요. 안 돼요. 또 650에 가 있었어요. 이것도 안 돼요. RPM이 정상적인 RPM이 도달해야만이 피스톤의 움직임 속도가 일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엔진의 부하값이 커진 거예요. 엔진 부하값이 커지면, 토크 제어량 값이 커지면 ECU는 연료 분사를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분사를 줄인다는 얘기는 연료 분사 시기 또한 뒤로 늦춰서 분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 때 오는 변속 충격은 엔진 오일 위주로 정비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 엔진 오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일만 바꿔주면 해결된다. 물론 맞는데 오토레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의 모든 자동차는 거의 다 오토레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HLA가 들어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눌러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대에서 눌러보는 장면도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HLA입니다. HLA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로 바꿔준다. 또한 오토메이션 오일이 여름보다 가을로 갈수록 굳어있는 건 아닌가. 즉, 교환하지 않았던 오일 또는 오염된 오일이라면 날씨가 추워질수록 오일이 굳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일의 전달 속도가 강한 겁니다. 세게 미는 겁니다. 서서히 유압을 전달해야 되는데 세게 밀어대니까 변속 충격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엔진에서 엔진 토크 제어량과 엔진 부하값을 줄여준다, 변속기 오일의 점도를 다르게 해준다, 또는 오염됐으면 바꿔준다, 오염됐으면 클리닝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날씨가 추운 계절에서 더운 계절로 옮겨갈 때, 그때는 엔진 오일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냉각수란 얘기입니다. 엔진의 온도가 쾌적하게 만들어주면 공기를 흡입할 때 정상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고요. 연료 분사도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사 시기가 추워질 때는 지각 분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낮춰주면 정상 분사를 하게 되고 변속 충격이 없어진다. 그러면 1월 달에 멀쩡했던 것이 2월 달 되면서 변속 충격이 왔어요. 냉각수 정비한다고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정비도 해야 됩니다. 왜? 엔진 오일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 겨울에 변속 충격이 있다고 해서 엔진 오일 바꾸었고 냉각수의 비중도 정비했습니다. 정비가 돼서 변속 충격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1월달에서 2월달로, 또 2월에서 3월로 옮겨오면서 마찬가지겠죠. 5월에서 6월로 옮겨갈 때입니다. 그때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변속 충격이 또 오더라. 그때는 냉각수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면 변속 충격이 없어진다. 문제는 디젤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DPF가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 많이 오염됐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오염된 거는 괜찮습니다. 스캐너를 보고 이게 지금 몇 퍼센트나 오염된지를 모르겠다. 그때는 냉각수를 먼저 정비하시고요. 운행을 해봐서 또다시 변속 충격이 있으면 DPF나 또는 배기관 쪽에 오염은 없는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배기구를 봤어요. 새카맣습니다. 그런데요, 검사 기록부에 배열은 25% 기준치 자동차인데 0%래요. 나머지 데이터는 없어요.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서류상 검사를 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실지언정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정비해서 타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또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을 절약시킬 거냐 낭비할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성능이 좋으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덜 빠져나가고요, 곧 노이로제로부터 헤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쾌적한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그대를 괴롭힐지라도 그대여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고쳐주시면 쾌적한 드라이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를 바꿔야 이렇게 속썩임에서 헤어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구구절절한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변속 충격의 허와 실,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 날씨가 더워지는 환절기에 감기가 온다. 여러분 자동차가 감기 들었다면 그 변속 충격의 원인은 오일이고 냉각수다. 가솔린 자동차는 스파크 플러그의 성능, 점화 에너지입니다. 불꽃이 강하게 발생하느냐 약하게 발생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변속 충격을 가져온다. 또 변속 충격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절기 여러분 자동차 또한 건강해지는 방법, 건강해지는 비결은 오일이고 냉각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우가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온 것이 냉각수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냉각수 손대달라고 해보십시오. 미쳤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오셨어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말이나 느린 소리를 하시오. 냉각수하고 엔진하고 뭔 성능이 있다고. 이렇게 야단 맞았답니다. 더 이상 냉각수 비중을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찾아오셔서 정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비사들이 냉각수에 대한 개념을 잘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냉각수와 변속기 전혀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을 바꿔보고 미션도 바꿔보고 미션에 있는 온도 센서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요, 변속기를 진단하면요, 변속기 오일 온도 센서가 마이너스 40도짜리를 가리키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온도 센서 안 바꿉니다. 마이너스 온도를 지시하고 있어도 변속 충격 안 생겨요. 왜? 엔진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냉각수, 엔진 오일, 가솔린 차는 점화 장치잖아요. 세 가지 정비. 디젤 차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흡기 계통이 오염됐거나 배기 장치가 오염됐으면 또 해야 돼요. 흡기 장치도 문제 없고 DPF도 막힘이 없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냉각수의 비중으로 폐하로 엔진 오일 점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고민거리를 말끔히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자동차도 기본만 정비를 하고 나면 거의 고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강조해드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라는 것인데 우려먹는다고 댓글도 시비 걸면 되겠습니까? 그런 댓글 다는 분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냉각수가 또 엔진 오일이 EMS적으로 어떻게 제어를 하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설명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오셔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대시간 많이 뺏어도 괜찮아요. 바쁠 때는 오지 마시고 한갈 때 있어요. 그때 오시면 얼마든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거든 그냥 사시는 거죠. 믿고 싶거든 주변에 가서 정비사하고 대화해보시고 그분의 말을 믿든 제 말을 믿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서비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진단기를 걸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몇 가지만 가지면요, 변속 충격이 있다 없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방송하는 걸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변속 충격도 있군요 이렇게 하잖아요. 엔진의 데이터를 보면서 변속 충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아니 엔진 데이터를 보고 변속 충격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봐놓고도 건성을 보셨겠죠.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변속기 정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엔진이에요. 이걸 보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네요 라고 하네요.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걸 엔진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브레이크가 밀리네? 어디로 가? 하체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내 차 브레이크 밀리는지 좀 봐줘. 그리고 이것저것 교환 많이 하죠. 그게 실정이에요. 건성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쭉 나와요. 분사 시기도 나오고 엔진 시동 시간은 얼마인지, 연료 압력은 얼마인지, 공기량은 얼마인지, 냉각수 온도는 얼마인지 다 나와요.
이걸 보고서 엔진을 진단해서 변속 충격, 엔진의 성능, 연비 문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 조금 나오니 하는 문제, 브레이크가 잘 듣느니 안 듣느니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하이드로백을 받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도 받고 패드도 받고 라이닝도 받고 왜 그러세요? 그냥 천천히 보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 번 더 보세요. 또 모르겠어. 또 보세요. 보다가 자, 여보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내 차도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뭘 바꿔야 돼요? 엔진 오일 점도가 잘못됐거나 냉각수 비중이 잘못됐으면 변속 충격이 온다. 환절기에는 압축의 영향, 날씨가 추워질 때, 날씨가 더워질 때는 연료 분사의 영향. 그것 때문에 연료 분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토크 제어량, 엔진 부하값, 연료 분사 시기, 연료 분사량, 그런 것들 몇 가지만 가지면 엔진 오일 때문에 그렇구나, 냉각수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에서는 제발 감기 없는, 곧불 없는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